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2025년 6월 13일 전일 장세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방산, 정유주를 제외한 대부분 섹터에서 투매성 주정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최근까지 시장은 정책 수혜주 중심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져서 수급도 잘 붙고 있는 흐름이었고, 트럼프와 현 정부 역시 북한에 대한 친화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남북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방산이나 정유, 금관련주의 이젠 투자자들은 투자할 매력이 떨어지는 섹터여서 무조건 제외를 했을 거라 봅니다. 저도 그래요. 설마, 왜냐면 북한하고 이제는 사이가 좋아지려고 하는데, 보통 북한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나 아니면 뭐 세계적인 정세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우크라이나나 뭐 러시아처럼 이럴 때나 이제 방산주나 정유주가 뭐 이렇게 슈팅이 나왔지, 뭐 중동 같은 이런 리스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이스라엘이 뭐 이란한테 이렇게 바로 또 미사일 날린다든지 그런 거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다. 갑자기 나타난 이제 변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금일은 보통 이젠 전일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악재가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외면하던 방산 정유 섹터에 오히려 수급이 집중이 되었고, 잘 가던 대부분의 정책주들은 강하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평상시에 재료의 질이 좋고 이슈가 아직 유효한 걸 1차적으로 골라서 강한 수급이 유입된 후에 합리적인 눌림 구간에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신경 써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악재가 발생함으로써 평상시에 제가 가진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장세가 전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예측 실패라기보다는 시장 전체가 외부 변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흔들린 거지, 대상승 흐름 자체가 꺾인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하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외부 변수가 사라지면 그 뭐 이란과 이스라엘 이런 갈등이 해소가 된다면 100%가 100%라고 하진 않겠지만 제가 추천드린 웬만한 종목들은 수익 전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분히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기존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시장 상위권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보면 뻔하죠. 정유주, 뭐 방산주 위주로 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고, 부분별로 뭐 원전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품절주들, 시장이 하방음이 나오면 역으로 이제 품절주들이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신라섬유 같은 이런 품절주들도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대체로 방산주들하고 정유주, 그다음에 부분적인 원전주, 뭐 남북기업주에서는 뭐 철도 관련주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관련주들도,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선 시절 때 이제 인맥 관련주들, 이런 인맥 관련주들도 부분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동해가지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라이백. 라이백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장이 완전 막장이었죠. 막장에 불구하고 이거는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밀려서 이젠 시작은 좋았지만 밀려서 이젠 장이 마무리됐지만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줬다. 그래서 13% 시작해가지고 19% 간 다음에 6.84%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수하셨으면 단기적으로는 못해도 10% 이상의 수익은 거실 수 있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여기서 뭐 추가 하락이 또 나올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확률상으로는 뭐 살짝 밀릴 수 있어도 5일선을 갭으로 이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죽일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 말 그대로 이란하고 이스라엘 그런 리스크가 완벽하게 사라진다면 앞전고점 돌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러면 기사 내용 보면 이게 원래는 단계별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판매량에 따라서 금액을 받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라이백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펩타이드 금 감소증, 치료제 공개 이런 내용도 나왔고, 전일 같은 경우도 사실 힌트를 줬죠.
그 6천억 원 임상개발 단계별 금액 수정이라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단계별 금액 수정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기사 내용이 6월 10일 날 때는 단계별 금액 수정한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사라진 부분이고, 다음날 같은 경우는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노화역전 펩타이드 기반 근간소증 치료제 공개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면서 갭으로 이렇게 슈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조가 원래대로라면 상한가 쳐도 이상하지 않을 제조인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밀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재가 이젠 외부 변수가 사라지면 이 종목은 상방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재는 리스크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매도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티플렉스.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딱히 문제는 없다고 봐요. 차트 베이스 좋아요. 착합니다, 굉장히. 5일선, 21선, 61선, 121선, 301선까지 정배열 유지가 잘 되어 있고, 남북경주 중에서는 진짜 자원 관련된 종목들이 유일하게 크게 안 갔어요. 다른 뭐 철도라든지 뭐 비교, 그 다음에 강강, 그 다음에 개성공단 등등 이런 관련주들은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자원개발 관련된 이제 북한과 이제 자원 관련된 종목들만 좀 비실비실했다. 그래서 그 중에 티플레스가 모양은 제일 좀 좋아 보여가지고 드렸고, 그러니까 노바텍 같은 경우도 차트 베이스 괜찮아요. 뭐 밀리긴 했지만 딱히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지 잘 받고 있고, 한방은 사실 나와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부 변수 때문에 남북경주가 대ITI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지만 안 들어온 종목들이 더 많다. 뭐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조비라든지 뭐 대ITI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들어온 부분이 있지만, 뭐 자원 개발 관련된 뭐 다시 만약에 남북경주가 수급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상대론적으로 수급이 덜 들어온 섹터에 이제 물릴 가능성,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티플렉스 노바텍 여전히 홀딩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코치 같은 경우는 갭으로 시작은 굉장히 좀 좋게 시작을 했는데 그대로 또 밀리는 부분인데요. 딱히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홀딩 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아무래도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이 미사일이 퍼붓고 하니까 갈 종목도 못 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야 될 종목이 못 가고 주저앉았다, 일시적으로. 그 지금 5일선도 깨지고 있지만 이거는 통상 외부 변수를 통해서 밀린 것 뿐이지 결국은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외부 변수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된다면 다시 5일선 먹이면서 앞전 고점 돌파도 도전할 확률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딱히 걱정 마시고 차분히 좀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슈는 죽진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째 보면은 관련주기 때문에 대명에너지도 뭐 잘 가던 대명에너지로 밀린 판에 대장주격도 이렇게 밀린 판에 후속주라고 안 밀릴 수가 있나. 그래서 잘 갭으로 시작은 좋았는데 이렇게 밀린 부분 보고 역시 내용이 좋아도 차트 베이스가 좋아도 내용이 좋고 차트 베이스가 좋아도 외부 변수가 진짜 큰 외부 변수가 나오면 갈 종목도 못 가는구나. 항상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너무 크게 걱정 마시고 차분히 좀 홀딩 하십시오. 대체로 다 밀렸어요. 방산주하고 정유주 빼고는 거진 그 종목들이 다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렸더라도 밀린 종목이 대다수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다리시면 조금만 이젠 긴 기한도 아닙니다. 적당히 기다리시면 수익 전환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차분히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어라인 스포츠도 이렇게 밀리는데 사실 밀리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세력들 입장에서도 굳이 끌어올려봐야 수급이 시장상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굳이 끌어올려봐야 남 좋은 일만 시켜준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세력 입장에서도.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시기 때는 공포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 게 좋다. 매수만 걸어놓고 받아먹자. 약간 그런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세력들 입장에서.
그리고 6월 27일 날 이제 상장이 돼요. 유상증자 물량이. 그래서 아마 상장 이후에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늦게 끝나면, 그 이란 이스라엘 그 악재가 리스크가 늦게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유증 이후에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전에 해결이 된다. 그러면 바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딱히 문제는 없어요. 차트 베이스상 뭐 밀려봐야 크게 밀 자리도 없어요. 밀어봐야 크게 밀자리 없고 한계폭이 있습니다. 하방으로는 한계폭이 있고 상방으로는 굉장히 크게 앞전 고점 돌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하락은 작고 상승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은 짧고 상승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크다. 큰 상승을 먹을 확률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린 대부분 종목들은 눌림 바닥에서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저는 그 앞전 고점 돌파 나온다는 생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다만 의도적으로 밀린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수폭인 거 봐서는 의도적으로 세력이 조정을 보인 것 같다. 물량을 좀 더 흡입하려고. 그러면 아톰 같은 경우는 미친 듯이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갤럭시아 뭐 머니트리가 대장주긴 하더라도 저는 갤럭시아 머니트리보다 SM이 더 지금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때 수급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에 수급이 집중된다, 그럼 저는 갤럭시 SM에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얘도 원래대로라면 시총도 적고 코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항상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KC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앞전 고점 돌파에도 나온 상태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앞전 고점 돌파 안 나온 종목이 갤럭시 SM이 저시총 관련돼서는 유일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많이 매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시청자님들께서는 갤럭시 SM을 매매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세게 밉니다. 이게 원래 5일선만 이렇게 잘 5일선 지지를 받고 있었잖아요, 위에서. 그러면 사실 위에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끌어올리기 좋거든요, 사실. 근데 밀어버렸다라는 거는 한번 돌고 수급을 넣겠다라는 소리랑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밀렸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원래 밀자리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지정학적, 어쩌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외부 변수 때문에 그냥 세력이 손 놨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걸 누가 받아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대로 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세력이 대부분 물량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대량 거량으로 계속 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밀 때는 거량이 수폭이고, 이런 경우에는 흔히 세력들이 대다수의 물량을 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끌어올릴 때 거량이 이렇게 세차게 많다라는 거는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기 때문에 거량이 이렇게 터지는 거고, 밀 땐 또 거량이 적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개인 물량, 악성 물량을 다 먹어버린, 세력들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크게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물량이 많으니까 지들끼리 자전거래를 해서 밀다 보니까 소폭의 거량으로도 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겸사겸사 시장이 안 좋으니까 입을 벌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은 죄다 보시면.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린 건데 참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누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 종목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다. 여기부터 아마 매수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 부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다음날에 매수하셨겠죠. 그러면 보통 만약에 시초가에 넣었다,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한 6, 7% 정도 마이너스 나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뒤에. 근데 이 종목은 바로 아래가 21선이야 이제 61선이고, 그러니까 하방으로 세게 빠질 자리가 없어요. 크지가 않아요. 하락은 제한적이고 지지받으면 상방으로 크게 갈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 종목을 보시면 18,000원에서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바닥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때는 거의 뭐 2024년 후반기부터는 거의 무정부 상태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이제 전 대통령이 탄핵이냐 뭐 아니냐 이런 거 계엄령 터뜨리면서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정부가 정상화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그리고 18,000원에서 밀린 거란 말이에요, 이 종목은. 뭐 코어라인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제가 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밀더라도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밀 자리가 더 있겠습니까? 42,000원 이 종목도 공모가 45,000원이고 42,000원에서 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딱히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바닥에서 지금 흔드는 건데 기다리면 그 이상도 갈 텐데 단순히 그 계산을 해보면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바닥에서 진입하신 거예요. 어차피 매수한다 하더라도 바닥 부근에서 진입하신 거기 때문에 바닥에서 흔드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신경 쓰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아메카니스도 뭐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잘 가다가 지금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나오고 음봉의 5일선까지 깨진 상황, 21선까지도 깨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재수가 없으면 진짜 시장이 어찌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 이슈가 계속 터지면서 뭐 간다면 뭐 61선 부근까지도 밀 수 있겠죠. 그렇지만 61선 부근까지 설마 밀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때부터 살짝 밀린다 한다면 다시 양봉으로 먹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데 혹시라도 시장 상황 때문에 또 밀리는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딱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전 고점 돌파 나온 이 대장고량친 양봉이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하락 음봉보다는 하락으로 인한 거래량이 아니라 상승이 위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위에서 상승 흐름 유지하다가 막판에 민 거기 때문에 거의 매수 거래량을 보시면 돼요. 이 부분도 다 매수 거래량이고 그렇게 친다면 밀더라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민다고 본다면 세력들 손해입니다. 세력들이 손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대형원이 들어왔고 계속 매집이거든요. 바닥에서. 그래서 차분히 좀 홀딩 하셔라. 이 종목도 역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거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책주 중에 에너지 고속도로만 유일하게 못 갔어요. 지금 SK 이터니스만 좀 날아가고 막 이런 상황인데 거의 못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프로 다음 주에 A프로도 21선은 잘 지지를 받고 있네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도 일시적으로 조정받고 있지만 바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질 자리가 크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말고 하나기술도 제가 말씀드렸죠. 뭐 하나기술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좋아요. 실적 면에서도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보여지고 이제는 이제 바닥에서 우상향 흐름이 나올 일만 남았다. 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보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인지하셔가지고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방으로 크게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이 종목은 하방을 내려가더라도 이평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은 짧고 상방으로 크게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뭐 인내를 크게 뭐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종목도 다 지지 라인이 바로미터기 때문에 상방으로 강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서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은 막 무턱대고 뭐 책임 없이 그냥 드리는 종목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입장을 생각해서 드린다고. 왜냐면 입장을 생각하고 드리질 않았으면 지금 정유주 추천드렸지. 상한가 친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국석유나 한국석유뿐만 아니라 중앙에너비스 예를 들어가지고 추천드렸다면 이런 거 추천드렸겠지. 만약에 상방울 갭이니까 이건 추가적 상승 나올 수 있는 형태거든요. 갭이고 대장거에 실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시초가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무조건 추천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진입해 보셔라. 마찬가지예요.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이렇게 쳤잖아요. 얘는 왜냐면 시총이 상대론적으로 작단 말이에요. 정유주 중에서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300일선도 넘겼고 만약에 다음 날에 음봉주정으로 이렇게 음봉으로 내리친다. 그러면 매수하셔도 되는 거예요. 믿고 달고 추가. 왜냐면 한 방에 끝날 리는 없거든요. 이란하고 이스라엘 그 리스크는 한 방에 끝날 리는 없어요. 월요일 날까지는 갑니다. 그렇게 친다면 이런 종목도 한번 단기적으로 공략해 보셔도 되는데 제가 이런 종목을 드리지 않는 게 자칫 잘못하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 잡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장기간. 단기간도 아니에요. 장기간.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 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최대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종목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메드스 같은 경우는 전 21선을 유지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로 깨지는 건 뭐냐 외부 변수 때문에 제가 계속 외부 변수 하잖아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근거가 있잖아요. 지금 상승 종목 보면 코스닥만 하도 254 종목 상승 1400 종목 하락입니다. 상승 종목 수의 7배가 하락이라고. 거의 90% 하락이 나오는 장세인데 10%만 가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종성주들이 이렇게 바로 갈 일은 없다. 이렇게 차트 베이스가 좋은 종목들도 힘을 쓰지 못한다. 왜냐면 세력 입장에서 끌어올릴 리가 없거든요. 수급이 완전히 뭐 정유주하고 금,
이런 쪽 뭐 가스, 정유주, 금, 그다음에 방산주 이런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데 전혀 관련 섹터가 수급을 전혀 관련 섹터에 수급을 넣는다는 건 세력 입장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나이백차 뭐 개별 이슈 완벽하게 좋은 내용으로 끌어올리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밀렸잖아요. 결국은 잘 가다가 그렇지만 그런 종목들은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사실 나이백 같은 경우는 갭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매수하는 건 괜찮죠. 만약에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 이슈가 터졌을 때 이런 형태였다. 그럼 저는 추천드려요. 이런 종목은. 굳이 정유주 방산주 아니더라도. 왜냐면 또 확실히 봐도 오버거든요. 한 방은 아무리 봐도 한 방은 세게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지만 파이메디스 같은 경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드린 거잖아요. 왜냐면 매집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매집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종목은. 그런 다음 밀렸을 땐 거래량이 터지질 않죠. 이런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날에도 반응이 나올 수 있고 월요일날 아니더라도 화요일날 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하튼 반응 나옵니다. 워낙 오버쳐서 밀렸기 때문에 장대한 봉으로 상한가 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월요일날 때도 또 밋밋하게 밀면 정말 화요일날 때는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월요일날 종가 베팅을 할 때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베팅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쁘지가 않다 전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다 밀린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방산주나 정유주 같은 경우는 좀 보질 않았거든요. 설마 이 종목이 오를까 상승 나올까 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정말 이 종목이 상승 나올 줄 알고 제가 공략했습니다 하면 그 사람 미친놈이에요. 진짜 이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정신 없는 놈이에요. 거짓말 칠 가능성 굉장히 큰 거고 아니면 진짜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저 이렇게 보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방산주나 그런 걸 살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책주 위주로 매수를 하지 방산주를 생각하는 사람은 일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트레이더들은 뒤늦게라도 사지. 만약에 뭐 이젠 정유주나 방산주가 며칠 동안은 갈 가능성이 크니까 퍼스텍 같은 거 한번 관심이 가져보자. 예를 들어서 왜냐면 갈 자리가 더 있거든요. 퍼스텍 뭐 아니면 뭐 슈니드 뭐 이런 종목들 좀 더 보자. 뭐 이런 생각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이런 종목 안 본 이유가 어느 순간에 밀리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수했을 땐 기뻐 잘 가서. 근데 그 날이 고점이면 골치 아픕니다. 회복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을 말을 안 드리는 겁니다. 굳이 주를 현재 뭐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태에 맞서서 맞는 종목을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버시는 분도 있지만 제 생각은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밀린다. 눌림 구간까지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밀린다. 그래서 굉장히 또 저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 그래서 이전에 눌린 구간 잡고 반등 나와서 매수를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시청자님들. 근데 아니다 달라 살짝 올린 다음에 다시 미네. 그러면 후회 없이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더 저렴한 기회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금일 간신주목 제가 두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매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굳이 강제적으로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런 리스크 이슈가 사라지면 상승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는 만큼 제가 가져온 거니까요.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연태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상한가 쳤을 때 자회사인 시스콘 로보틱스가 로봇계의 노벨상을 불리는 차페크상을 수상했다라는 내용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은 2차전지 배터리 검사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로도 분류가 됩니다. 지금 제가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 부연태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어째 보면은 제가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이기 때문에 매수하면 못해도 보통 40% 이상은 수익을 거둘 거다. 일단 내용상을 봤을 때. 그래서 그리고 또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도 뭐 하나하나씩 뭐 대략적으로 그냥 보면 라오 로보틱스부터 뭐 로보스타, 그다음에 유로베카 대충 그냥 뭐 그 로봇 관련주들을 보면 그래도 한두 번 정도 살짝 뭐 한두 번 정도 더 밀린다고 본다면 저점이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저점을 잡고 다시 살릴 확률이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임보 로보틱스로 갖고 한두 번 정도
좀 더 빠져주면, 아니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저항대 다 넘긴 상태니까 상방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노복 관련주는 뭐 단기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그대로 또 수급이 살아난다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뭐 나쁘지 않아 보여요. 노복 관련주들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밀렸고 한 방은 터트릴 수 있는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부위원택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면 이 종목은 여하튼 자회사도 노보 그런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사는 2차전지 배터리, 어쨌든 2차전지 관련주와 노복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노복 관련주하고 2차전지 관련주는 이제 곧 이제 2차전지 관련주 바닥 찍었다고 보고, 로봇 관련주도 곧 바닥이다.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 구간부터는 어찌 보면은 부담 없이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실린 다음에 갭도 메꿨고 지금 21선도 일시적으로 무너뜨린 상태고, 많이 밀려봐야 61선은 이제 120선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밀릴 것 같지도 않아요. 이젠 다음 주 올라갈 때 뭐 살짝 밀린다 하더라도 화요일 때는 상방으로 강하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예상과 달리 밀릴 수는 있어요. 무조건 제가 뭐 말이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 흐름에 따라 한두 번 밀릴 수는 있다. 이게 제가 그 보는 여태 경험해서 노하우로 경험해서 보는 네, 그 진리입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했을 때는 뭐 한두 번 밀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강하게 상방으로 슈팅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보면 알겠지만 완벽하게 바닥을 잡는 거는 운이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종목이 뭐 61선하고 120선 부근이면 뭐 대략 한 7, 8% 크면 10% 부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이내에 강하게 15% 이상 내지 20%뭐 상한가까지 칠 수 있는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맥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만약에 이 구간부터 야, 이 종목은 20%까지는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 구간에서 10% 정도 또 밀릴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밀린다고 본다면 지지받고 이 그 초반에 생각한 20% 이상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 마이너스 10% 이내에 있는, 만약에 여기부터가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고 마이너스 10% 이내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맥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맥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부담 갖지 마시고 진입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상방으로 간다라는 건 결정된 거고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게 80% 이상 된다고 본다면, 밀렸을 때 더 좋은 마음으로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을 잡는 종목은 말 그대로 정유주나 방상주 같이 당일 변동성이 커서 단기적이라도 15% 수익 순실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절 기준을 정해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지만 부위원택 같은 종목은 실시간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시세가 나온 후에 조용히 지금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잡기 때문에, 앞서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들보다는 손절 확률도 낮아요. 그래서 최소 예상과 다른 흐름이 나오더라도 1차적으로 부담이 적은 그 구간에서 잡았기 때문에 무난히 본전 내지 부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라인에서 잡았으면 부담이 없어요. 어차피 밀린다 하더라도 내가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는 가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내용이 그래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손절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런 쪽에 있습니다. 앞전에 수급이 확실하게 강하게 들어와 있고 이렇게 뭐 밀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지루하다고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알아서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로 손절 기준을 정하셔서 대응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저는 애초에 이런 종목을 굳이 손절 라인을 정해드릴 필요가 있나? 그냥 끌고 가면 되지. 저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진로봇 두 번째 종목 유진로봇입니다. 딱 봐도 너무 많이 밀렸죠. 근데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가 최근에 상지건설도 이렇게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고, 형지 엘리트도 수급이 잘 들어오죠. 아니 선거가 끝났는데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으로 결정이 됐고 이재명 그 대통령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이슈가 끝났으면 재료가 소멸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맞죠? 근데 시세가 나왔습니다. 상지건설이든 얘든. 근데 상지건설이 뭐 때문에 나왔죠?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사회이사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죠.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 형제그룹 같은 경우 뭐 형제 INC는 수급이 안 들어온 게 유상진자. 그다음에 형제 글로벌도 수급이 안 들어온 이유가 유상진 때문에 수급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형제 INC나 형제 글로벌도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져요. 너무 오버를 쳤거든. 말 그대로 이렇게 전저점까지 돌아왔으면 반등 하나 정도는 내보내는 게 맞죠. 그래도 한탕 재미나게 이제 한판 해먹었으면 그래도 반등을 한번 나오는 게 맞다. 이런 종목들은 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형제그룹은 좀 부담이 돼요. 오히려 좀 유사한 내용이 나온 종목들이 저는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사회이사 이슈로 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 다음에 일정 반등이 그냥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설거지 형태로. 그래서 이 종목과 유리한 종목이 유사한 종목이 유진로봇하고요. 프롬바이오예요. 이 두 종목이 다 사회이사가 이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서 수급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죄다 이렇게 밀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제가 프롬바이오가 아니라 유진로봇을 드린 이유는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로봇 관련주잖아요. 또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로봇 관련주의 흐름을 봤을 때 한두 번 정도 밀린 다음에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차트 베이스가 그래도 강하게 상승 흐름이 한두 번 정도는 나아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물론 좀 더 밀려야 되긴 합니다. 한두 번 정도 밀린 다음에 갈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제가 봤을 땐.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그 프롬바이오와 달리 로봇 관련주는 신성장 관련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때도 뭐 그 로봇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뭐 이재명 관련주와 엮여서 들어온 거지만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플러스 로봇 관련주라 이렇게 좀 합쳐가지고 제가 가져온 거고요. 일단은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란 이스라엘 리스크가 약해지면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상지건설이 여하튼 그 상지건설이나 형제 엘리트가 강하게 반등이 나온 거 봐서는 이게 요즘은 워낙 선거가 빨리 끝났기 때문에 이게 그 선거가 끝났어도 일정 강하게 하방이 나오면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돼가지고 이 종목을 가져봤고 이 종목이 아마 월요일 날 땐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한 3% 아니면 크게 10% 정도 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오면 2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리스크가 크지 않은 구간이에요. 지금 현재 구간이 만약에 정말 월요일 날 때 추가적으로 밀린다 혹시 그러면 정말 리스크가 크지 않아요. 짧아요. 그 밀렸을 때 매수하면 손해볼 확률이 적습니다. 크진 않아요. 말고 혹시라도 재수없게 뭐 툭툭 밀린다 하더라도 상방으로는 강하게 나옵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유진로봇을 가져봤습니다. 여하튼 금일은 좀 방송 길게 했어요. 워낙 장세가 좋지 않아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약간 멘탈이 좀 약해지셨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말들 좀 해드리냐고 제가 좀 말이 좀 많았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